안녕하세요. 미술랭입니다. 미술렁? 미술렁? 전 자연이고요. 전 도민고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게스트가 나와주셨는데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뭐 네. 하시는 네? 분인가요? 저는 자연의 친구인데요. 부산 평화박물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평화바람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네. 우리가 서울과 부천과 군산에서 지금 여기가 광양에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입니다. 애도 상실의 끝에서라는 전시를 보러 왔는데요. 저희가 이 전시를 선택한 까닭은 전에 게스트로 나왔던 안동의 자영업자 이재각 작가님께서 이제 참여하신 전시라서 구경을 온 건데요. 제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상실을 겪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전쟁을 겪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르면 유년 시절에 나와 멀어지는 그 과정 자체도 상실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상실을 한 다음에 우리가 떠나보낸 대상을 그리워하면서 그걸 떠나보내는 과정, 그리고 그거를 내 안에 어떻게 남기냐는 거를 애도라고 하는데, 그 애도를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승화시켰는지 보여주는 작품들을 모은 그런 전시였습니다. 전남도립미술관이 2021년도에 개관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새 건물 같았고 공간도 널찍하고 좋았고, 이 전시 외에도 소장 작품 전시가 있었는데 좋은 작품들도 되게 많았죠. 네, 뭐 되게. 다시 일어서는 몸 전시라든지 네. 색채임이 윤재우 특별기획전도 있었죠. 네. 흑과몸도 있었고요. 네. 네. 전라남도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려고 하는 작품들이 많았던 것도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자연을 되게 예쁘게 담은 그림들도 볼 수 있어서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인상 깊었던 작품들을 하나씩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에 우리의 이재각 작가 사진을 한번 보고 마지막엔 특별한 이벤트까지 한번 상실했을 때 뭐가 제일 떠오르셨나요? 상실이라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상실을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지금은 기술 발달 이런 걸로 인해서 뭐든지 원하든 원치 않든 아카이빙이 다 되는 세상이고 익명성도 사실은 보장되지 않고, 그래서 상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 안에서 자기도 모르게 상실을 겪게 되는데 그것조차도 좀 허용이 되지 않는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됐거든요. SNS 주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인터넷 그런 쪽으로. SNS 안 하시죠, 오늘? 네. 근데 비슷한 그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연은 어때요? 저는 이 전시를 알기 전에 이재학 작가 통해서 어떤 전시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애도, 상실, 잃어버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재각 작가가 표현하고 있는 상실은 지금 삶의 터전에 대한 상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시겠거니 하고 사실 왔던 게 컸어요. 이 리플렛을 보면은 그 애도 점 땡땡 상실의 끝에서가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데, 노란 글씨 애도만 보면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딱 떠오르네요. 또 우리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어요. 네. 저도 애도가 여기 와서 낯선 단어로 다가왔고요. 상실하면 저도 상실을 거부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신공항이 지어지기 때문에 수라갯벌이 상실되는 것을 반대한다거나, 기지 확장 때문에 마을이 상실되는 것을 반대한다거나, 제대로 상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상실되지 네네. 못하는.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것을 잘 상실하는 것으로 애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잘 이렇게 와닿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제목을 봤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보면은 애도를 잘한다는 거는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상실, 이것도 되게 와닿네요. 사실 상실이라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럽게 상실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일련의 폭력적인 사건들 때문에 부정적으로 와닿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작업들을 보면서 얘기해 볼게요. 네. 네, 뭐 박영숙 박영숙 작가의 작가 네. 미친년 프로젝트. 나왔습니다. 두 분이 고르셨고 둘이 네. 동시에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들었고요. 맞아요. 이 사진 안에 있는 사람은 서울 국제 여성 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시래요. 그리고 광주 5.18 사건을 통해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부엌에서 할 일을 하다가 문득 나의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뭐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생각하는 장면을 이렇게 찍은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연출하신 거죠. 그런 이-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네. 여성의 어떤 권리 보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그러면서도 부엌에서의 자기의 삶이 페미니즘 활동과 같이 맞닿아 있다는 느낌으로 이 사진을 받고 어느 공간에 여성이 위치를 해 있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꿈이나 지향하는 해방이라거나 이런 게 그 여성이 있는 장소에서 늘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건가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 여기에서 이 사진뿐만 아니라 오이랑 제가 동시에 제일 좋았다 했던 사진이 이 사진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멍하게 있는 사진, 그 표정, 네, 그게 진짜 재밌지 와닿았어요. 너무 와닿았고 저는 이런 엄마나 할머니나 제 주변의 여성들에서 본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리플렛에서도 써진 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화장실과 부엌 같은 여성들의 노동을 요구하는 공간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끊임없이 환기하게 한다. 너무 잘 표현되어 있는. 네. 이 손에 나는 손에 마우스? 쥐고 있는 마우스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이렇게 힘없이 딱 이렇게 그쵸, 여기. 네. 이렇게 바쁜 중에 잠깐의 쉼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진인데요. 다른 의자에 올린 발이나 그러니까 이 포즈 자체가 이 사람의 지금의 상태를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분명히 이분도 일본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 활동가라고 하셨는데 부엌 옆에 식탁에서 맞아요. 이렇게 일할 거리를 놓고 이러 있는 풍경 이거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작가님이 말씀하셨더라? 육아를 하시고 동화 드는 작가님이셨는데 애들 다 보내놓고 집안일 다 하고 밤에 그 천장에 문을 딱 열고 소주 한 잔 꺼내가지고 큰 병에 글라스 한 병 딱 마시고 작업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업 공간과 네. 노동이 사실 되게 구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 걸 모두 다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자기 작업을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잘 보여지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다 일상적인 환경 속 대부분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 여성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속에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방금 자연 얘기 들으면서 친구가 떠올랐는데 네. 친구는 그 미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도예 작가 아시죠? 네. 이제 그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는 이제 그림을 그리거나 도예를 만들거나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집안일이 너무 많고 밭에서 풀을 매는 것도 해야 되고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밥하러 가야 되거나 이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제대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곳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좀 답답했는데 그 친구가 떠올랐어요. 정말 그거는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여성 작가님들한테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그 얘기도 들었어요. 그 미술 작가님인데 아주 오랫동안 아주 둘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매일매일 집안일하면서 너무
너무 답답하고 여행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여행 갈 때 드는 가방을 메고 설거지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그런 여성들이 자기의 재능을 갖고 능력을 갖고 교육을 받아온 여성들이 집안일을 하면서 노동 환경 속에서 있는 여성들의 각각의 모습과 답답함들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그렇죠. 네. 다음 거 볼까요? 네. 박정선 작가의 얼음 속의 기억 정물이라는 것과 얼음 속의 무덤꽃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전시가 돼 있었는데 고른 이유는 이 작업을 모든 작업들의 기초가 관찰에서부터 저는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선에서 어떤 우회성을 만들어내느냐가 관객들에게 재미와 시각적인 즐거움을 좀 선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일단 되게 고요한 미술관의 뭐 냉장고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 틀어놓으니까 그 밑으로 전기 노이즈음이 계속 잉 하고 흐르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 자체가 사운드를 좀 의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 전혀 있을 것 같지 않는 아주 사소한 작품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냉동과 해열되는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안에 있는 오브제들이 진하게 보였다가 아주 흐릿하게 보였다가를 반복을 하는데 그게 마치 기억과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걸 좀 만들어내는 것 같은 게 되게 재밌었고 벽에 붙이지 않고 사면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라는 것도 작가가 완전 의도했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영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어떤 질감으로 표현하는지를 좀 들여다보게 되는데 안에 들여다봤을 때 가장 눈에 띄게 포인트를 주는 걸 화이트로 잡고 나머지를 되게 컬러풀하게 해서 시선을 어디에 집중시킬 건지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었고 작가 얼굴이래요. 본인이 셔코로 직접 뜬 거라고.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얼음 속의 기억 정물이라는 작품이고 여기 안에는 이제 신발, 조화, 돌, 사과, 자개농, 해골, 나무까지 같은 오브제들을 넣었고 이게 실제로 신었던 신발 그리고 산소에 1년간 꽂혀있다 버려지기 직전에 갖고 조화 그리고 작가가 직접 깎은 돌 그리고 울릉도에서 갖고 온 나무까지 작가가 독일에서 영화 작업을 했었는데 거기에 소품으로 쓰였던 해골 모형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놨다고 하네요. 굉장히 사적인 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작가가 보면 추억이란 게 물건들과 추상적인 개념을 담은 사물들을 상징적으로 한 곳에 배치를 해서 얼어있다가 물이 흐르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기억과 추상적인 거를 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싶었다라는 게 의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구현했냐면 이 위에 이거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씩 분사를 한대요. 그래서 이거를 얼게 했다가 녹게 했다가 그 온도를 유지해서 얘네가 얼었다가 녹으면 이렇게 흐르잖아요, 물이. 그거를 도영이 말한 추상과 기억의 경계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해골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도록을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이게 네덜란드 동물원에서 아미타스 회화에 있는 구도를 그대로 거의 갖고 와갖고 한쪽을 좀 채웠다라고 하네요. 죽음을 연상시키게 하는. 죽음을 필연적으로 상기시키는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물건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일시적이고 무가치적으로 보이도록 일부러 배치를 하려고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안을 똑바로 보려면 이렇게 닦아야 되더라고요. 아, 이런 것도 의도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 얼었다 녹았다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그랬는데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상태가 달라지는 기억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업을 보면 만약에 이게 서리가 껴서 뭐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을 완성도 있게 표현을 하려면 뭐 예를 들어서 건들지 마시오라든지 뭐 이런 걸 해놨는데 이런 거를 안 해놨다라는 거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다 뭘 쓰게 되거든요. 뭐 짓궂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애기들이 톤으로 애기들이 닦고 그리고 자기 이름 써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곽 뭐뭐군이라고 써있는 걸 봤거든요. 그것조차도 사적인 개입에 대해서 작가가 완전히 허용하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렇네요. 네. 자세히 보면은 써놓은 거 있던데
이런 거 해도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사적인 기억들도 여기에 다 포함된다라는 거를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을까. 여기도 엄청 많이 있네요, 글자가. 이거 두 개의 데뷔도 재밌었는데 얘는 좋아하고 이거랑? 네 이거는 살아있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데뷔돼서 보는 것도 재밌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나 너무 감성형 인간이라 그런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 마음 보려면 이렇게 가서 닦아서 봐야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네. 네. 안을 들여다 보려면은 또 다음 작품 볼까요? 네, 이 논란의 작품이 있었죠, 이 전시에. 전남 도립미술관을 치면 금붕어가 같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 정도로 유명해졌구나. 논란이 왜 논란이었냐면 이 전시가 부분적으로 지금 철거가 된 상태죠. 네. 작가의 의도가 금붕어의 죽음이 포함되는 작품이었다고 이렇게도 써 있는데 이 위에 링거가 이렇게 꽂혀 있잖아요. 여기 다 금붕어가 원래는 들어 있었던 디테일하게도 찍어놨거든요. 네. 여기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아까 몇 마리 중에 몇 마리가 죽었다고? 15마리 중에 5마리가 죽고 10마리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살아있는 생명과 죽음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살아있는 금붕어 실제로 이 안에 넣어놓고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업인데 이 작품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이 설명만 있어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이 논란에 대해서 작가 인터뷰가 또 나와 있었는데 맞아요. 매일같이 어획하면서도 죽어가는 금붕어를 안타까워하는 인간의 이중성을 드러내려고 했다. 도덕성을 지적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너머를 봐줬으면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목이 PC입니다. 이 시민분들도 굉장히 이거 잔인하고 부적절하고 동물보호단체까지 가세해서 사람들이 이 동물학대 논란을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근데 이 살아있는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에 활용해서 그 죽는 거를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네, 부분은. 저도요. 네. 이 기사에서도 죽음을 표현하는 것과 실제로 죽이는 건 다른 문제다. 이게 본질 같아요. 네. 그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죽여도 되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어획하고 네. 그러니까 생계와 예술은 목적이 다르지 않나? 그리고 이거는 굽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것과 어획은 죽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부감이 훨씬 더 크게 드니까. 네. 네. 그 정당성을 전혀 못 찾겠어요. 지금 논란의 작품이라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이 당연히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으로 이재각 작가 작가. 거를 네. 보겠습니다.